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수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게 요구사항 수집하는 걸 보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됐든 사용자가 됐든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걸 이제 식별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도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그 사람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되겠죠. 그 이해관계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의뢰자도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있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대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 제일 중요해요.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야 개발할 때 차질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그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정확하게 뭐 의견이 맞아서 그 맞은 의견을 개발자한테 얘기해줘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이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서 개발자랑 고객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해관계자가 정확하게 이제 식별이 되겠죠. 이런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돼요. 한 번 요구사항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또 얘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동안 이 요구사항 도출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수집하는 도출하는 그 주요 기법을 보게 되면 청취와 인터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고 워크샵이라는 게 있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있고 유스케이스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의 주요 기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구사항 도출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청취 인터뷰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질문 기술이 뛰어나야죠. 왜? 상대방이 나한테 로그인하는 거 만들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면 로그인하는 거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까요? 이거를 어디다 배치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냥 그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로그인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하는 그 과정에서는 청취나 인터뷰 등의 이제 질문 기술이 사용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을 때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고 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3명 이상이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프로토타입, 견본품 있죠. 견본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요구 분석을 수행하면서 명세서를 산출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가 들어와서 찾아갔을 때는 견본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딱히 만들어진 견본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종이에다가 대략적인 순서가 됐든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게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유스케이스라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제 기능 단위로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유스케이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주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잘 도출을 해야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수업하면서 기억하세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우리가 뭔가 외워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냥 이해만 했어요. 이해만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해도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이건가? 이건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왜 헷갈리냐?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 계속 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키포인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 때 공부 잘 해 놓으시면 실기 넘어가서 이제 편하다고요. 실기 넘어가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거는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식별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수집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거기에는 주요 기법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